특정한 미술품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그 미술품을 다시 재매입도 해주고 연 7에서 9% 정도 이자를 준다고 하면 어떠세요?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귀가 솔깃한 얘기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속칭 K갤러리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고요. 아직 형사 절차가 끝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사기다 아니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정도로 완벽하게 설계된 사기라면 저희가 변호사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피해 구제책 어떤지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갤러리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특정한 그림이 있어요. 이 한국미술협회에서 호당 가격 확인서라는 걸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당 가격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이 그림이 얼마라는 거를 증명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되게 유명한 연예인이 이거에 대해서 광고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들으면 알 법한 기업이나 병원 등의 렌탈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구입하신 피해자 입장에서는 호당 가격 확인서도 있겠다. 그럼 이 금액 정도는 당연히 시장에서 지금 당장 내가 내다 팔아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유명한 기업이나 큰 기업체들에서 렌탈했기 때문에 이 돈이 밀리거나 연체될 확률도 없다고 생각하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 급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오픈갤러리 이런 사이트들에서 그림을 렌탈하는 컨셉이 어느 정도 익숙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되게 쉽게 투자자들께서 그냥 구매하게 되는 원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회사가 너무 급성장을 하니까 국세청에서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죠. 도대체 여기는 왜 이렇게 매출이 갑자기 늘고 사업 구조가 뭘까? 그래서 2023년 6월에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국세청에서 그 조사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뭔가 수익 구조가 특이하다, 이게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는 걸 밝히게 된 거예요. 피해자들은 이게 일반적인 투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게 폰지 사기이냐? 폰지 사기는 미국에서 유래된 개념인데요. 폰지라는 사람이 실질적인 실체가 없이 B 투자자 돈을 받아서 A에게 주고 C 투자자의 돈을 받아서 B에게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막기 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사기가 발각됐을 때 그걸 폰지 사기라고 하는데요. 폰지 사기의 특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제대로 된 투자 상품이었다 하면 예를 들어 기업에 렌탈을 해서 연 15%의 수익을 올리는데 그중에 K갤러리는 7%를 먹고 투자자인 저한테 8%를 줬으면 너무 심플하고 깨끗한 그냥 투자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차적으로 이 그림을 한 투자자에게만 과연 판매를 했느냐. 이 투자자가 여러 명이었다면 그림 하나 가지고 여러 명이 팔았으니까 이 부분은 사기일 거고요. 이 렌탈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그러니까 K갤러리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서 결론이 나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폰지 사기다라고 하고 기소가 돼서 넘어간다고 하면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림을 한 명에게 팔지 않았거나 내지는 제대로 된 매매나 중개 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여러 명에게 돈만 받았던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돼서 이게 폰지 사기라고 되면 어떤 인형사상 절차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 부분은 형법상 사기인데요. 그 피해액이 5억 이상이기 때문에 특가법상 사기 행위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동의 없이 어떤 계약서 등을 작성했다거나 이를 행사했다거나 하면 형법상 사무소 위조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주식 리딩방 사기도 마찬가지고 K갤러리 사건도 마찬가지고 전세 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건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운영비가 되게 많이 들어요. 광고료도 많이 들고 아까는 연예인 광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분들이 결국 돈이 없어요. 50억의 피해액이라고 해도 재산을 열었을 때 한 10억도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나머지 40억 정도를 배상받기 위해서 미술협회라던가 그림을 렌탈했다고 계약서를 저희한테 보내줬던 기업이라던가 병원이라던가 재산이 있는 분들, 다른 피고를 늘리고 싶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이분들이 업무상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내지는 미풀 고의라도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형사상 공범이나 방조범 등이 될 수 있는지 민사상 공동 피고가 될 수 있는지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요. 이에 대한 증명이 중요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이 없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보전 처분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단소송 많이 다뤄본 저희 같은 법인하고 논의하시면 제일 좋고요. 이 건도 전형적으로 집단소송이 가능한 사건이에요. 다음에는 이런 사기가 안 발생하고 그에 따른 좀 상당한 처벌이 돼서 경제범죄가 너무 가볍게 처벌되지 않는 세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